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우리 매매와 증여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매매가 좋은가요? 증여가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매매라면 어떤 겁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를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파는 걸 매매라 그러죠. 증여는 이렇게 받는 건데, 매매와 증여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매와 증여를 비교하는 경우가 어떨까요?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한테 줄 때 매매가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와 증여에 비교하는 것은 결국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일들이더라,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요. 10년 전에 이 사놓은 임야입니다. 임야가 땅값이 좀 올랐겠죠. 그때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쯤 돼 있으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실까요? 예,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6억입니다. 2배가 올랐네요. 자, 이런데 값은 올랐는데 고민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 임야를 우리 아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좀 세금이 적게 줄 수 있을까? 매매도 있고 증여도 있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뭔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매매와 증여, 양도와 증여를 한번 차이를 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우리 대가 유무입니다. 참 말이 어렵죠. 예. 이렇게 어렵게 쓰면 안 되는데 간단한 거죠. 돈을 아들이 줬느냐, 주게 되면은 매매라 그러고, 주지 않았으면 주지 않고 받은 거죠. 증여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 하죠. 아니, 아버지한테서 아들이 받을 때 돈을 줄 수도 있나요? 줄 수야 있죠. 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돈을 줬을 때는 매매라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돈을 줬다, 주지 않았다, 이게 먼저 결정이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주고받은 사람, 그리고 재산을 주고받은 사람의 누가 세금을 낼 거냐, 이런 구분이 별도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누가 돈을 낼 거냐, 누가 세금을 낼 거냐가 이제 우리 납세 의무와 관련된 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세금 계산의 차이입니다. 우리 양도세는 양도세대로의 계산 방법이 있고, 증여는 증여대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하는 경우와 증여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세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어떻게 적게 내는 거냐, 세금을 적게 내면서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될 텐데요. 3억에 사서 지금 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면 얼마의 차이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과세 금액이라 그랬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과세를 할 거냐 했는데, 양도세는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6억에 돈을 받아서 내가 얼마 주고 샀죠? 원래 3억을 주고 샀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남는 금액 3억을 가지고 과세할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증여세는 어떻습니까? 받는 내가, 아들이 얼마짜리 받았어? 시세 얼마짜리 받았어? 6억을 기준으로 카운팅 한다는 거죠. 자, 그냥 여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죠. 자, 두 번째, 양도세와 증여세도 공제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적었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남는 3억에서 10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30%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3억의 30%인 9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억에서 9천만 원을 뺀 2억 1천만 원이 실제 세금 계산하는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증여세, 그래 공짜로 6억 받았어. 성년이지? 이번에 5천만 원으로 공제가 상향됐죠. 그래서 5천만 원 공제를 하면 5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세금 계산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 산출세액의 차이인데요. 양도세는 현재 2억 1천만 원의 과세 표준에 세율이 38%입니다. 38%에서 누진 공제 1,940만 원을 공제하면 6,04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고요. 증여세는 5억 5천에 과세 표준에서 3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세금이 1억 50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500만 원.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매매와 증여의 차이가 세금으로 따지면 결국 한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생각을 해보죠. 우리 가족 간에 부동산을 한번 거래를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조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세금만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매매로 했느냐 증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4천만 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유리한 방법으로. 자, 이게 증여와 양도세 세율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금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매매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를 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조건에 따라서 돈을 챙겨야 됩니다. 6억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돈을 받고 생각나는 데가 있죠. 세무서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죠. 조금 전에 계산한 6,040만 원을 아버지가 내는 거죠. 자, 6억 아버지가 받아서 그 중에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증여는 어떨까요? 증여도 마찬가지로 증여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재산을 아들한테 주고 아들은 받은 재산에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는 거죠. 세무세. 자, 그러면 1억 500만 원 낸다. 자, 이 구조에서 보시면은 결국 매매는 돈은 6억을 챙겨야 되는 거고 아들 입장에서요. 증여는 돈을 챙기지도 않아도 되고 매매를 할 경우는 아버지가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할 때는 아들이 세금이 낸다. 그리고 양도세와 증여세는 세금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 쉽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양도와 증여, 우리 체크할 사항, 정리 포인트가 있죠. 매매와 증여의 비교는 통상 우리 특수관계자 사이에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다. 매매는 현금 준비가 꼭 필요하다. 현금 준비, 꼭 현금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현금이죠.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도를 할 수 없다. 증여가 된다. 세 번째는 매매와 증여의 세금 계산이 필요하다. 자, 다 조건이 다 됐으면 의사결정만 잘 했으면 조금 전처럼 4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자, 그래서 매매와 증여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세금 계산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